줄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양한 주장을 합니다. 종류와 맥락에 따라 각양각색의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어쨌든 주장을 했으면은 근거를 대야 됩니다. 거기에 타당하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면은 결국 그 주장은 쓰레기 주장이 됩니다. 그냥 떼쓰는 거예요. 떼쓰는 거. 땡깡 피우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쓰레기 주장을 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쓰레기 인생이 됩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 주장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오는데 그 주장이 쓰레기면 여러분 머릿속이 쓰레기로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그 글을 하나 본 거예요. 근데 제가 공감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80년대가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진짜 80년대 안 살아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즘 20대 친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냥 다 꿀 빨았다 그러니까 난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한심하죠. 그렇게 주장하는 20대 친구들을 보면은요. 왜냐면 다 맥락이 다른 건데 거기에 이제 80년대 일을 하셨던 분이 글을 써주셨는데 진짜 일주일에 7, 80시간 안에 일 안 해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영화 봤으면 운이 좋았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쉬었고 요즘에 다 일주일에 이틀 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기업부터는 지금 주 52시간이 완전 철저하게 적용돼서 삼성 같은 데는 아주 잘하고 있고 이게 점점 밑으로 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무 환경도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주장이 어떤 정신 나간 친구가 두 명이나 뭐라고 썼냐면은 80년대에는 금리가 30%였기 때문에 모두가 잘 살던 시절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누가 한번 하면은 근거도 없는데 그걸 믿기 시작해서 그 아래 똑같은 댓글이 달렸어요. 80년대에는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금리가 30%인 시절이라서 30%인 시절이라 갖고 모두가 잘 살던 시절이래요. 심지어 그 댓글을 단 친구는 명문대 중상위권 대학교의 수학과를 지금 재학 중인 대학생이에요. 그런 정신 상태로 무얼 하고 진짜 수학과를 어떻게 졸업할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옆에 표를 놔뒀는데 제가 이게 그래프여 갖고 눈금이 정확하진 않은데 일단은 여러분 80년대는 금리가 1980년대는 한 7, 8%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82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90년대까지 금리가 고정이 되나 봐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 정기 예금 금리가 10% 아니면 11%인 것 같아요. 눈금이 정확하지 않아서 근데 10% 아니면 11%로 한 10년 정도 유지가 되고 이렇게 보니까 IMF 때 뒤지게 올라서 한 13, 14%까지 정기 예금 금리가 올라가네요. 평균적으로 왜 순간적으로 더 높았던 상품도 있었지만 평균 이렇게 정기 예금 금리로 봤을 때 여러분 1980년대 금리가 30%인 적이 없고 이 표가 1945년부터 나오는 표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금리가 30%를 넘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제일 높았던 시절은 1963년입니다. 이때 20대, 그러니까 30대인 분들은 기대 수명으로 따지면은 지금 거의 다 그러니까 50년이면 2013년, 2019년 기대 수명으로 따지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높았을 때가 27, 8% 정도 되네요. 그게 한 4, 5년 지속되고 쭉 떨어져 갖고 1970년 정도에 13%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그다음에 거기 뭐라고 써놨죠? 모두가 잘 살던 시절이래요. 그러면은 본인 부모님도 부자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왜 모두에 못 포함되고 왜 저는 봉천동에 살던 제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1982년생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때 한창 일을 하실 때고 저희가 6살, 7살 때라서 기억나는 게 있거든요. 왜 제 주변 친구들은 하나도 잘 살던 친구가 없었죠? 여러분 미친 소리예요. 미친 소리. 저희가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가 단독주택에 그러니까 단독주택 좋은 데 산 게 아니라 거기에 전세를 살았었는데 1, 2층으로 된 데였는데 돈이 없어서 1층도 살고 2층도 살고 막 이사를 돈이 없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도 이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단독주택이 특이한 게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 마루가 있는 집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보일러 시설이 되게 구렸어요. 그래서 이쪽 방은 따로 세를 줄 수 있는 방이어서 연탄을 뗄 수 있는 방이어갖고 저희가 엄마, 아빠, 누나 저 거기서 다 잔 적도 많아요. 왜? 연탄을 떼는 거예요. 그냥요. 연탄. 예? 연탄을 떼는 거예요. 연탄. 아무튼 그다음에 저는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이제 건설 현장 소장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중소기업 하실 때가 아니라 대기업 다니실 때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온 걸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현장 소장이어 갖고 맨날 일하셨고
그다음에 여러분 금리가 높으면은 예금 금리가 높으면 뭐가 높은지 아세요? 대출 금리가 똑같이 높아요. 지금 대출 금리가 낮잖아요, 지금요. 예? 그럼 미친 소리예요. 제가 근데 정확하게 20대가 힘든 거는 맞습니다. 왜 힘든지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옛날이랑 상황이 똑같지 않은 게 그 얘기 자꾸 하잖아요. 대학 나오면은 뭐 들어갈 수 있었다. 맞아요. 근데 이제는 대학을 나와도 못 들어갑니다. 왜? 대기업이 IMF랑 2009년에 리만버스 금융위기 같은 걸 겪으면서 생산성을 어마무시하게 높았어요. 뭐로? 자동화로. 그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위기 때 다 죽어요? 그래서 먹고는 사는 거예요. 예? 먹고는 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옛날에는 문과를 나와도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면은 그다음에 상고를 나와도 할 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단순 격리, 단순 업무직이 점점 줄어들고 문과에서 나오는 대학 인력보다 그 수요는 일자리 수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과는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이과는 아직도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과 타령을 계속하는 거예요. 팩트예요, 이거는 통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힘든 이유는 그거는 여러분 엄마 아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그다음 여러분 큰아빠 큰엄마 때문에 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은퇴 정년이 60대인데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65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갭이 5년이 발생해요. 그럼 그때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평균 은퇴 연령이 얼마인지 아세요? 70살이에요. 71살인가 71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자리를 누구랑 경쟁해야 되냐면은 60대랑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번 근데 더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주휴수당까지 합치면은 시급이 10,000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주 40시간에서 적당히 일해도 최저임금만 해도 연봉이 이제 2천만 원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그럼 어느 정도로 높은 수준이냐면은 이 정도의 평균 연봉, 중위 연봉이 2천만 원이 넘는 나라는 아시아에 잘 존재하지 않아요. 이 정도를 받으려면은 대만이나 일본, 대한민국 정도밖에 없어요, 아시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가 몇 명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230만 명인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일자리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그냥 옛날에는 뭐 외국인 노동자 같은 분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쉬운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나 60대랑 경쟁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들은 여러분보다 20대보다 참을성이 훨씬 강합니다. 단순 노동직은 어떻죠? 머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릿을 훨씬 많이 요구해요. 근데 여러분은 조금 더 많이 배웠지 그릿은 턱없이 약합니다. 턱없이 약해요. 이게 팩트예요. 이 정도 세계 통계적인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중상위권 수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가 1980년대 우리나라에는 금리가 30%인 역사가 없었는데 무슨 그런 개소리를 하지 않나. IMF 때 그렇게 위기가 와갖고 금융에 가서 그 돈을 유치해야 되니까 그럴 때 올라봤자 평균 금리가 15%가 안 넘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18% 상품을 기억을 해요. 그랬는데도 그게 그래도 그 높아봤자 18%가 아주 잠깐이었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자기들끼리 쓰레기 주장을 하고 쓰레기 주장을 믿으니까 어떻게 인생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친구들 보면 너무 애처롭고 안타까워요. 나는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시절이었대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옛날에는 제가 말했잖아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서규원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집 앞에서 에덴 슈퍼라고 작은 가게를 했다니 동네 가게를 했다니까요. 2-3평짜리. 근데 요즘에 그런 가게 하면 되나요? 안 돼요. 편의점이랑 프랜차이즈랑 대형마트랑 배송 때문에 쿠팡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기술 발달이에요. 그다음에 자본 집약이랑 그다음에 여러분도 그럼 작은 슈퍼마켓에 가서 쇼핑하세요? 아니면 대형마트 가서 하세요? 어디가 더 싸요? 대형마트가 규모의 경제는 훨씬 싸죠. 혜택도 많고 포인트도 쌓이고 그다음에 어때요? 진열된 상품도 많고 어디 가서 하세요? 여러분 주문 어디로 하세요? 우리 와이프 쿠팡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게 폭이 넓었죠.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예?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었다고요. 그다음에 제 주변에 저는 아파트라는 거를 20살 넘어서 군대 갔다 오니까 우리 집이 아파트로 성공을 해서 아버지가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는 빌라랑 연립주택만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동일빌라, 삼진빌라, 로얄빌라 이름이 다 기억나요. 다 거기만 돌아다니고 그냥 일반 주택들. 예? 제 주변에 아파트 사는 친구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예? 지금 빌라?
여러분도 들어가실 수 있어요. 지금 단독주택 좀 허름한데 여러분도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저희 집에 뭐가 얼마나 많았냐면 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 쥐가 우두두두두두두 우두두두두두 이렇게 뛰어다녀갖고 저희가 할아버지네 집에서 고양이를 한 마리 데려와갖고 쥐가 조금 그 자기네 행동 범위를 줄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진짜 요즘에 그러니까 난 쥐인 난 집 이런 얘기 에피소드는 제가 커뮤니티를 맨날 보는데 왜냐면 모니터링 차원에서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어딘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얘기는 안 나오고 되게 자기의 가용성 편향이거든요. 자기 입맛에 맞게 얘기를 버무려서 성급한 일반의 오류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 다음에 또 20대가 힘든 건 뭐죠? 맞아요. 문화적 의식 수준이 기성세대보다 높아요. 그래서 20대가 되게 원하는 게 뭐냐면 공정함입니다. 근데 어때요?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40대, 50대로 차장 부장으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도 있고 임원도 있고 이 사람들이 공정함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 그런 거를 배우지 못한 분들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80년대는 아직 민주화도 제대로 안 된 때예요. 예?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봉천동 사니까 그게 조금만 가면은 신림동이고 이제 서울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낙성대역 근처에 살았거든요. 낙성대 여기 한정거장 여기 서울대 입구역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봤어요. 어떤 형이 이렇게 데모하다가 도망하다가 우리 집 근처에서 두드러 맞는 것도 봤고 눈이 매운 적이 많았어요. 요즘에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눈 매운 거 경험한 적 있으세요? 제 또래는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되게 잘 아실 거예요. 왜 눈이 맵지? 그러니까 어디서 시위가 터져갖고 눈이 그 가스를 쏜 거야. 눈이 매운 적이 많았어요. 예? 그냥 이런 거는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않으면서 그다음에 뭐 산업재해 나면은 그런 거 인정도 안 해줘요. 요즘엔 그래도 시스템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저성장이라서 그게 안타까워요. 미안해요. 내가 뭐 대신 사과할게요. 기성세대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금 고성장을 만들어내는 되게 예외적으로 미국밖에 없어요. 다 저성장이고 제가 나중에 글로 한번 써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OECD 통계표 보면은 우리나라가 성장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에요. 되게 못하는 것 같죠? 성장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에요. 맞아요. 못하는 것도 많아요. 저는 타다 갖고도 대차게 민주당을 까는 글도 썼거든요. 저는 민주당 지지자지만 제 페이스북에 진짜 내가 좋아하는 집권 여당이 있는데 타다를 죽이려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저는 글도 대놓고 썼어요. 예? 근데 그럼 여러분 규제가 많아지는 것 같죠? 지금 규제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100몇 위까지 떨어졌다가 그 규제 정도가 79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용성 편향이에요. 지금 보이는 게 너무 커서 그렇지 규제가 그래도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를 놓고 얘기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답답하고 저는 그래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가용성 편향이라는 거를 철저하게 기저로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 싸우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랑. 근데 20대 친구들이 두 명이나 하나의 글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시절 80년대 그래서 제가 그 글에 사진도 넣었거든요. 여기는 안 넣었지만 여러분 80년대 사진 보면은 서울에 아무것도 없는 데도 많아요. 횡해요. 횡해. 예? 지금처럼 여러분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해 있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난 그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냥 살기 좋았다. 내가 사진까지 보여줬는데 그냥 무조건 살기 좋았대. 예? 그럼 거기다 대고 뭘 내가 더 이상 얘기할 수 있겠어. 그냥 어쩔 수 없어. 포기하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그냥 우리 20대 졸꾸러기 여러들만 멱살 캐리해서 그 친구들이 잘 되는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맞아요. 40대 50분에 물량력 떨어지는 제 인생의 선배님들 많아요. 그러면 제가 동생이지만 고 작가님도 40대잖아요. 우리가 그분들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60대 설득하고 50대 설득해야 돼요. 어떻게 설득해요?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이 많으신 분들은 권위에 약한데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그들한테는 돈에서. 그들은 진짜 60대가 여러분 꼰대기질 강하잖아요. 근데 제가 덩치가 큰 돈이 많은 30대 남자잖아요. 저는 누구한테 개무시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예? 웬만해선 개무시를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재벌 2세 분이랑 그 스시집에서 1인당 한 7만 원짜리 나오는 점심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번 달에 번 돈이 많아서 계산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제가 형보다 자산은 없지만 배당 빼고 그 월급은 월 수익은 잽도 안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 그랬어요.
크크크크 그러면서 제가 속에 두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제 수액이 그래요. 누구한테 재벌 2세한테. 그래요. 고 작가님이 이거 자주 봐서 알아요. 그다음에 뭐 산다 그러면은 이제 열심히 한 친구들이 와서 박사님한테 대접하고 싶습니다. 뭐 취업턱 내고 싶습니다.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 연봉 1억 넘으면 일단은 연봉은 1억이 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나한테 진짜 비싼 거 맛있는 거 대접하고 싶은데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주려면 나에게 부담 없이 사주려면은 소득세 1억을 넘겨라. 그럽니다. 소득세 1억 넘기려면 한 4, 5억 벌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내가 사주면서 기다려 주겠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문해력을 높이려고 제가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미친 주장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쓰레기 주장을 하면 여러분 인생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타인의 인생이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애처롭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진짜 보면은 근데 그럴만해요. 우리를 메이저 방송사 소위 말하는 9시 뉴스는 아니지만 이제 9시 뉴스에서 밀려서 다른 시간으로 옮겨졌지만 메이저 뉴스에서 뭐라 그래요? 빡독에 참여한 사람을 싱큐베이션에 참여했다고 거짓말을 시키는 게 메이저 방송사의 수준이고 어때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몰라요. 그건 따져봐야 돼요. 근데 그거를 뒤에서 세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 명문대 나온 사람도 있고 공기업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수준이에요 지금요. 뭐예요? 주장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못 이기니까 어때요? 거짓말도 하고 쓰레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보고 어떤 미친 집단이 있잖아요. 뭐 도서 어쩌고저쩌고 집단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 고 작가님이 판권을 사는데 1년에 24건 중에서 우리는 3개에서 4개가 거의 그러니까 6분의 1이죠. 5분의 1이라고 했을 때 계산 20% 정렬의 확률로 빌 게이츠가 추천하거나 비즈니스 인사이드가 추천하거나 무슨 상을 받거나 이 정도로 하는 거는 우리나라 출판 역사에 없어요. 우리는 출판에서 독보적인 존재고 우리는 출판에서 번역가한테 돈을 가장 많이 주는 회사고 우리는 출판에서 독자에게 가장 많이 주는 혜택을 많이 주는 출판사입니다. 그런데 뭐 사기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 하지 마세요. 예?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쓰레기 주장하면 그분들만 인생이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쓰레기 주장을 했다고 제가 쓰레기가 될까요? 노노노. 그분들이 쓰레기가 되고 그분들만 벌금 물고 감옥 가는 거예요. 지켜보세요. 예? 지켜보시라고요. 그분들이 그 세팅을 해서 코디네이팅을 해서 저희가 쓰레기 거기서 왜냐면은 왜 제가 거기서 세팅을 하고 했냐면은 왜냐면은 거기 게시판에 올라왔던 글들이 기사로 다 나왔어요. 그대로 워딩이요. 그게 기자가 그거를 그렇게 우연일치로 똑같이 쓸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어떤지 아세요? 저 메이저 방송사에서 메이저 개그맨이랑 공부 관련해서 출연 요청 왔고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방송사에서 우리 그 사람들이 깐 책이 있는데 그게 메이저 연예인이 하는 프로그램에 일치월창이 떡하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쓰레기 주장을 한다 그래서 본인 인생이 쓰레기가 되지 그 상대편이 쓰레기가 되지는 않아요. 잠시 그 사람들을 괴롭힐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이 마음속, 머릿속까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몸에 묻을 수는 있겠죠. 그건 어때요? 씻어내면 됩니다.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쓰레기는 누구예요? 쓰레기 주장을 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여러분들 중에 이런 거짓 호도에 속지 말고 진짜로 상황이 힘드니까 힘든 걸 인정한다니까요. 내가 20대가 힘든 거를요. 그러니까 더 노력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1월 11일에 졸꾸러기를 대상으로만 강연을 크게 할 거예요. 첫 번째 참여 대상자는 폴라리스랑 두근두근 데일리 리포트를 이건 약속이에요. 60% 이상 꾸준히 쓴 분. 그다음에 싱키온에 참여해서 다 성공한 분들. 그다음에는 추첨이에요. 졸꾸러기를 대상으로. 이분들 강연할 때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문과를 위한 취업 방법이랑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왜냐면은 진짜 제가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진짜 여러분 걱정하고 진짜 우리가 어떻게든 정신 차린 분들은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믿고 있으세요. 그럼 자기 효능감이 올라갈 거예요. 왜? 우리는 진짜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아, 그 진짜 내가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저기 있구나.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예? 진짜로 존재하는구나. 그다음에 그런 공동체가 있구나. 그걸 믿으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알았죠? 그러니까 주장을 하면은 합리적 근거를 대야 된다.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저는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